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저는 부북 리뷰의 부북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이 요란하면 서민이 절단난다. 부동산 정책이 요란하면 서민이 절단난다 라는 제목으로요. 땅 투자, 땅 짓고 헤엄치기, 이재성 지음 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왜를 써보겠습니다. 왜. 네. 대체 왜? 이렇게 해야지 이제 더 눈에 들어올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은 책은 지금 제가 요 썸네일에 올릴 책은 노란색 책이에요. 디자인을 바꾼 거라고 보이고요. 제가 산 책은 요 책입니다. 그리고 요 책 이제 아주머님들이 이제 황금을 주는 책 모습이죠. 요 책이 이 책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건 저는 안 사서 몰라요. 근데 책 페이지 쪽수가 요거를 기준으로 돼 있다라는 점, 그 부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노란색인데 내가 찾아보니까 그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정책이 요란하면 서민이 절단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꼭지를 이제 만들고요. 그래서 요 이번 책 땅 투자 땅 짓고 헤엄치기는 요게 이제 마지막 꼭지고요. 오늘 다룰 마디는 총 5마디.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은 저희 이제 부북 리뷰에서 많이 다뤘죠. 그 인플레이션, 레버리지,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이게 이 3박자를 이제 알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굴러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위험을 알게 되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인플레이션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모으기 운동, IMF 때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저자가 평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은 언젠가는 망한다. 이것도 인사이트가 있고요. 오늘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요란하면은 서민이 절단난다. 1, 2 이렇게 해서 5마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를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자본주의의 본질은 저자가 이제 자본주의의 본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돈을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돈을 통해서 뭘 하는 걸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뭘 추구하는 게 돈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산이 자산을 번다라는 거예요. 자산이 자산을 번다. 이렇게 우리가 개울가를 지나갈 때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징검다리를 탕탕 밟고 가잖아요. 그 징검다리가 자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딛는 거, 우리가 진지한 태도로 디딜 수 있는 거는 자산인 거고, 돈은 그 자산을 사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고 있으면 이제 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자본주의의 본질은 돈을 활용해서,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산이 자산을 버는 거거든요.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사야 된다. 돈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인플레이션 그러면 현금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투자해야 돼서 막 귀찮잖아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좋게 인플레이션 없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현금만 갖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돈이 나중에는 뭐 헐값이 되네, 소위 말해서 뭐 똥값이 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돈으로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채찍이에요. 채찍. 너 가서
열심히 경제 발전해. 이렇게 하면 채찍입니다. 채찍. 채찍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일으키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돈만 계속 갖고 있으면은, 현찰만 계속 갖고 계시면은 패배하는 겁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돈을 활용한다라는 거, 자본주의 본질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겠죠? 국가가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돈은 그 가치가 휘발돼요. 그러니까 표현을 휘발이라고 하셨어요. 휘발돼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돈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인플레이션이다. 그것을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이 투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돈을 벌거나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버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완전히 말이면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가 급여도 오르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야 재미가 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있어서 계속 뭐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뭐 올라야지 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요런 말을 이제 드리고 싶다.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폭락론 그들이 뭐 음모론처럼 제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거칠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달하려고 하는 진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달하려고 하는 진심. 부동산 폭락론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릴게요. 부동산 폭락론은 여기서 인플레이션, 이 자본주의 본질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자본주의 본질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인플레이션이다. 돈을 갖고 활용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그럼 부동산 폭락론은 디플레이션이죠.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죠? 폭락론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은, 그러니까 부동산이 무조건 앞으로 하락을 하는 거야.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하락을 해. 그러면은 부동산을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그러면은 부동산으로 담보 대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경매 나오는 거. 그 경매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폭락론 자체가. 그래서 경매 시장 자체가 파괴된다. 이게 이제 부동산 폭락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 폭락론이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앞으로 반값에 살 수 있네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부동산이 폭락이 되면 경매 시장 자체가 파괴되고 은행 시스템이 훼손을 입습니다. 국가 경제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박살이 나는데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게 사겠네? 내 일자리가 있을 때 내가 싸게 산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못 사는 거죠. 집값은 반값이 됐을지 몰라도 내가 번 돈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벌었던 돈이 1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아예 빵원 버는 거니까 실업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폭락론이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거, 엄청난 무리한 주장이라는 거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폭락시 지출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를 했어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피자를 쌌대요. 그래서 웬일이야 너 구두쇠인데 왜 피자를 쓰고 다 그랬어? 그러니까 친구가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 그래서 네가 제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거 돈 찾은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올라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샀어.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들한테 피자도 사주고 후배들한테 먹을 것도 사주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산 효과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산이 늘어났으면 기분이 좋아서 좀 더 쓰는 게 있다라는 거. 뒤 배경이 이제 더 커졌으니까. 그죠? 근데 폭락했을 경우는 자기가 소비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죠. 소비가 줄어들면은 경제가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잘 안 돌아가죠. 그래서 부동산 폭락론은 소득 주도 성장이랑 정신과 상충되는 거예요. 소득 주도 성장론 정신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본 소득 주도 성장론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선한 그 의도를 봤을 때
그 의도가 선하다고 하자라고 보고 그 내용 어떤 그 선의를 착하게 이해를 해보면은 국민들한테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뭐 열심히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분수효과처럼 기업도 이제 뭐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더 열심히 하게 하자 이거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소비를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 뭐냐면은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수요를 늘리자라는 거예요. 소득주도로. 근데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은 지출을 줄이죠. 그럼 소비를 늘려요, 안 늘려요? 안 늘리죠. 그래서 부동산 폭락론은 소비를 줄인다라는 얘기고, 소득주도 성장은 소비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충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진보 정권인데도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폭락론이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 요 이야기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계속돼 왔죠. 계속돼 왔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반토막 됐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대한민국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부의 불균등이 있는 건 있죠. 그렇지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또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가격이 적정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얘기한 거는 부동산 폭락론을 유포하는 이 극자의 정치 음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 음모까지 실수라고 이제 보면 좋겠죠. 하지만 음모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수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렇게 나쁜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그렇다면은 나쁘다고 봅니다. 나쁘다고 봅니다. 부동산 폭락론을 유포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집을 못 사게 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이 좀 보수화가 돼요. 내가 지킬 게 있으니까. 보수가 왜 보수입니까? 어떤 사람은 보수라는 말 쓰지 말자라고 하는데 보수가 왜 보수예요? 지킬 게 있으니까 보수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샀으면 지킬 게 있죠.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럼 보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20대 때 지금 막 사회에 막 초년생 진보가 많죠. 왜 진보가 많죠? 가진 사회재산이 없으니까 용돈만 재산이 있는 거예요. 용돈만. 사회초년생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만 투자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가진 게 많죠.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이제 진보가 되는 거예요. 진보래. 보수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확 깨는 졸음 번쩍검 이거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해요. 귤 가격도 결국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가격도 결국 상승을 해요. 다 보험료 가격도 상승을 해요. 임금도 올라요. 결국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도 오르냐? 빚도 오르는 거예요. 빚도 오르는 거. 제가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빚졌다. 응? 근데 그 수준이 실질 가치로 따졌을 때 지금은 한 1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1,000만 원이고 지금은 1억인데 지금 10배 더 많이 빚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때 그 사람 수준이랑 지금 사람 수준으로 비교 봤을 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1억이니 그 앞에 달린 현찰 가격으로만 표현된 가격으로만 1억이니 1,000만 원이 다르지만 사실상 같다라는 거예요. 빚이.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빚도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빚이 뭐 사상 최대. 원래 사상 최대예요. 원래 사상 최대. 노동자 평균 임금도 사상 최대예요, 지금. 왜? 모든 게 다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새우깡 가격도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진라면 가격도 지금 사상 최대예요.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빚이 사상 최대 뭐 이렇게 해서 호들갑을 떨지만 제가 표현을 할게요. 호들갑이라고. 인플레이션상 당연한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할게요. 이 부분 버릴 게 없고 특히 이제 재미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급여도 오르고 뭐도 올라야 재미난 세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렇게 표현한 부분도 인상 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금모기 운동. 지난번에 그 국가 부도의 날 영화 리뷰를 했는데 그 이제 제가 정치 편향 영화라고 했죠.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이야기를 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IMF가 올 때 이제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 하신 분이고 또 그 IMF가 올 때 야당 총대셨잖아요. 그럼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IMF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그쪽에서 또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IMF를 해결을 했잖아요. 해결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대로 수용했다. 막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IMF 문제를 처리를 했어. 받아서 처리를 했어요. 추후에. 그럼 DJ가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 긍정적인 평가 극복이라고 하든 게 서민만 죽었다고 하든 간에 그럼 DJ 이야기는 꼭 넣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국가 부도의 날에는 DJ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편향이라고 하고 영화 자체가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왜? 영화는 당시 이제 뭐 엘리트들이 서민을 죽이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이제 진보 색채죠. 그러니까 진보 대통령을 좀 욕하는 모양이 돼서는 안 되겠으니까 현실을 왜곡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드러내 버린 거예요. 그게 욕하는 겁니다. 그게 욕하는 거예요. 역할이 있었는데 왜 그 역할에서 아예 빼버립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새총 있죠. 나뭇가지 새총 있죠. 왼쪽으로 Y자 모양이잖아. 왼쪽으로 가면 잘했다, 오른쪽으로 가면 잘못했다. 근데 일단 그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DJ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화 자체에서 시간 방식에. 그러니까 왜곡하니까 DJ 대통령 이야기도 쏙 빼놓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왜 빠졌어요? 왜 뺐어요? 빠졌으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도 그때 있었는데 왜 나는 뺐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MF 때 긍정평가도 있고 부정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저자는 IMF 극복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금모으기 운동도 좋았다라고. 대부분의 국민이 가장 힘든 시기가 IMF 시기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부도 때문에 전 국민은 장롱에 있는 돌 반지부터 시작하여 각종 금모으기 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외환 사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혁명적 운동입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이 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을 우러러보는 계기가 되었고 대한민국이 결집력이 있네, 단합력이 있네, 뭐 해결하려고 하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준 거죠. 우리는 하나된 힘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IMF를 피해간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자는 일단 IMF를 극복했다. 국가 위기를 극복했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IMF 때 동두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동두천입니다. 달러 가치가 2배 가까이 치솟아서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위기니까 한국 돈 자체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돈 자체를 많이 줘야지 달러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달러 가치가 2배 가까이 치솟아. 그래서 달러를 1달러를 줬으면 옛날에는 1,000원을 줬는데 한국 돈 무시야 이제. 그러니까 1달러를 주면은 2,000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새우깡 가격은 1,000원이야. 옛날에는 1달러면 새우깡 하나 먹었었는데 1,000원이니까 1달러에 2,000원을 거슬러 줄 수 있으니까 새우깡을 2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달러 가치가 2배 가까이 치솟아 주한미군은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였습니다. 동두천 역시 그 재미가 엄청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평택 이전이 결정되고 평택으로 주한미군 이전 후부터는 동두천 경제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정책 결정, 수도 이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 좋았다. 그 다음에 IMF 때 동두천 특이했다. 그 다음에 미군 이전하면서 이제 경제가 이제 또 안 좋아졌다. 그런 이전 결정 이런 부분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그다음에 모든 기업은 언젠가는 망한다.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이 부분도 인상 깊은데 시간은 복리의 힘을 가장 잘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겠죠. 이제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625년 뉴욕 맨해튼을 인디언으로부터 단돈 12달러에 구입한 곳이 지금의 월가로 대표하는 맨해튼입니다. 시간의 가치는 상상 불허입니다. 이제 그 복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리로 가장 굴리기 좋은 게 저자 이야기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 땅, 특히 땅. 만일 땅이 아니고 주식으로 보유 후 400년 이상을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625년이니까 뭐 400년 비슷하게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주식이 계속 오른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상 깊어요. 저는 이 부분이 모든 기업은 언젠가는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앞에서 하셨다고 여기서 다시 이용하시는 부분 인용한 건데 언젠가는 망하죠. 오래가는 근데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또 이제 의미 있는 일이고 시기적절하게 주식 종목을 교체하여야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이 400년 이상 가능할까요? 또 설사 본인이 잘 운영해서 좋은 수익을 냈다고 합시다. 후손들이 계속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계속 좋은 투자처를 발굴해야 하지만은 정말 계속 발굴하는 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악재가 나타날 때까지 장기 보유는 더 힘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주식 장기 투자보다 토지에 장기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그 취지죠. 그에 반해서 좋은 땅은 발굴하기가 힘이 들지만은 오래 보유하는 것은 주식보다 쉽습니다. 땅을 지키는 것은 다른 어떤 재산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복리의 힘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장기 투자 이게 이제 좋다.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주식보다 부동산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땅의 매력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요란하면은 서민이 죽는 이유. 이 부분은 이제 역대 뭐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어떤 개인적인 소감, 저자의 개인적인 소감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이 요란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을 가장 왜곡시킨 주범은 아파트 분여회도 아니고 저는 이 아파트 분여회 이거 왜곡하는 거 있잖아요. 담합하는 거 그거는 그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합이잖아요. 그런 거. 담합하면 안 되죠. 공정경제가 아니죠. 그거는 본보기로도 좀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합을 하면 안 되죠. 담합은. 그다음에 공익중개사들도 아닙니다. 가장 왜곡시킨 주범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강북과 강남 아파트 20에서 30%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또 뭐냐. 예전에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 차이가 20에서 30%밖에 차이가 안 났다라는 거예요.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벌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재미있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 하면은 그냥 압도적인 뭔가 하늘에서 번쩍 뚝딱 해가지고 강남 뚝 생겼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전에는 강북보다 낮은 적은 있었을까? 있었겠죠. 논밭일 때는 낮은 적도 있었고 강남이 막 형성되면서는 이제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신도시니까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막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도시 이렇게 있으면 상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빵 가게, 무슨 가게, 무슨 가게. 그게 다 나름대로 그 경쟁에서 이겨서 검증된 거예요. 임대로 낼 정도로 어떤 검증이 된 그 상점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기 가니까 편해. 여기서 사니까 편해. 근데 얘는 있으나 마나야 해서 장사 안 되는 거 망하고. 그래서 생겼다 망했다 해서 계속 존속할 수 있었던 게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편시설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계속 찾는 그게 있는 거니까. 근데 처음 신도시 만들 때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20에서 30% 차이가 났다 처음에. 그 부분이 이제 하나 이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전쟁까지 벌인 분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강남 아파트가 200에서 30%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인상된 거죠. 엄청.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원래 오르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분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강남 까기를 하면서 강남을 홍보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자 때리기 하니까 기분 좋은데,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일은 기분은 좋은데 또다시 조금 돌아서면은 나만 뭔지 또 못 사는 거 아닌가, 이제 그래서 조바심이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투 잡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요란하면은 그렇게 상투 잡는 사람이 생기는데, 서민들은 우르르 하는 게 있잖아요.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광우병 때 우리들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쏠림 현상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우병처럼 그런 게 있으니까 상투 잡는 서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서 강남 부자 때려잡자라고 하다가 홍보만 하고, 그리고 서민들이 불안해서 뒤늦게 상투 잡아 들어가고, 그래서 하우스푸어해서 뭐 이제 고생한다. 그 부분은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란한 때리기가 오히려 홍보 효과를 내가지고 상투를 잡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상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구나. 인사이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 아파트의 신규 공급을 옥죄지 말고 더 확대 공급했어야 하였습니다.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세종 청사 보시면 알겠지만 진보 정권의 어떤 미적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체가 뭐냐면은 중앙 집중을 싫어해요. 싫어해. 그래서 그냥 일단 반장만 바꾸자 이런 거가 이제 중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진보 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전부 다 흩어져 버리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이상향은 뭐냐면 예전에 농촌 사회처럼 사람이 점점점점점 시골에도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를 이제 원합니다. 원해 그런 걸 원해. 그러니까 서울에 사람들 더 모여 사는 거를 싫은 거야. 그러니까 또 짓는 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신규 공급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더 확대 공급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보 사람들은 서울에 사람 더 많아지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 서민들은 아파트 가질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왜 진보 정권 사람들은 왜 서울에 아파트를 이렇게 적게 지으려고 그래? 지역 균형 흩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서민들은 아파트를 가질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홍보 효과가 생겼다. 때리기 때문에 사람들 홍보 효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부자 죽는다 기뻐 오케이 이렇게 하다가 돌아서면 그래도 또 오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많은 서민들은 대출 등을 통해 무리한 아파트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우스 푸어로 연결되어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그 쏠림 현상은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기요사키가 1권에서 이야기한 게 현금 흐름 얘기해요. 그리고 부자들은 현금 흐름 알고 빈자들은 모른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현금 흐름 그거예요. 그다음에 레버리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돈이죠. 남의 돈. 그래서 전세 사는 사람들 그 잘못한 거다. 어리석은 방법이다.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 사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돈 꺼주는 건데 그 사람 돈 받아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레버리지인 거예요. 작은 돈을 내가 들어가는 돈은 작고 돈을 많이 꼬아서 수익을 내 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쏠림 현상.
이건 약간 인문학적인 거죠. 인문학적인 건데 이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광우병 있죠. 광우병 있죠. 광우병 때 소고기 가격 영향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에 영향이 있다. 하우스푸어도 뒤늦게 들어가니까 이제 쏠림 현상으로 뒤늦게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네 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부분 리뷰에서 다루는 것도 거의 이거예요. 쏠림 현상, 레버리지, 현금 흐름, 인플레이션. 이게 주축이에요. 이게 주축. 4대 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표를 의식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표가 되니까 그러는 거겠죠. 수요와 공급도 모르는 무식한 정책. 좀 이제 표현이 이제 거칠어지셨어요. 무식한 정책이다.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지지한 서민들에게 하우스푸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음란물 비판한다 라고 하면서 그 기사가 사실상 음란물인 경우가 있잖아요. 기사 하는데 심층 취재 사회가 이래서 되겠냐 하면서 막 음란한 그런 뭐 이런 거 다른 뭐 보도 기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거 보니까 그게 사실 음란물이야.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뭐 깐다고 해가지고 강남 부자 뭐 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상 강남 홍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래에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서민들이 하우스포로 이제 고통을 받는다. 이거는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요란하면 서민이 죽는 이유 2번.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호불호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있으시니까. 하우스푸어의 시발점은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하우스푸어의 고통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하신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저 역시 그때는 너무 힘들어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8년에 금리를 엄청 내렸잖아요. 위기 때 금리를 내리잖아요. 위기 때 인플레이션을 더 일으키려고 금리를 내린다니까요. 더 채찍을 하는 거야. 빨리 더 움츠리지 말고 빨리빨리 이게 싸니까 빨리 움직이라고. 그때 그래서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정상화 되는 것 같으니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 위기 때 확 내렸으니까 이제 정상화 시켰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좀 올렸어요. 이제 그때 이제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당시 힘들었다고 하니까 매월 돌아오는 원리금은 한 달 내내 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 역시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정말 죽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그 중압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하우스푸어가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결국 버티지 못하고 중계동 아파트를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 문제 가장 크게 이해하신 분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집값 요 부분 안정책은 거의 다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 하우스푸어를 해결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명박 대통령은 좀 부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은 긍정적이고. 그래서 더 이상의 급매물이 이제 생기지 않게 했다. 지금도 저자 이제 얘기입니다. 절규처럼 느껴지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요란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란하게 해결하는 사람은 표를 많이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등에 칼을 꽂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왜? 서민을 위한다고 그렇게 한 거라고 하지만은 서민들이 또 이제 그거에 또 이제 빠져가지고 홍보되니까 쏠림 현상으로 또 이제 산다라는 거예요. 상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란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왜곡은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사람들의 심리와 욕망의 함수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제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조용히 해결해야 합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부동산 정책이 요란하면은 서민이 죽는다. 왜? 욕망, 심리의 욕망이 이제 숨어있기 때문에. 요란하면은 그게 홍보 효과가 돼가지고 심리가 이제 또 작동해서 일응 좋다, 일응 환호하지만 또 일응 부러워하기 때문에 또 이제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 이 부분 지적하신 부분이 좋았고, 그 다음에 공급 확대를 이제 안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강남 아파트 공급 확대도 이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은 언젠가 망한다라는 거. 복리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자 이야기로 부동산, 토지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맨하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금모기 운동 잘했다라는 거. 우리 IMF 극복 잘했다라는 거. 완전히 그 반대죠. 국가부도의 날이랑 국가부도의 날은 IMF 완전히 뭐 엘리트가 뭐 어떻게 하는 막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정하게 다뤄야 되는데 국가부도의 날은 원사이드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DJ를 완전 드러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부도의 날 잘못된 정치 편향 영화라는 거. 그래서 다시 써야 돼. 이거 영화 다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 폭락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는 거. 엄청 막 그 비좁은 틈을 막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폭락하면은 지출 줄여서 소득 주도 성장이랑 상충하고, 폭락하면은 경매 시장 자체가 파괴돼요. 다 무조건 부동산 사면 떨어진다. 그럼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죠. 그리고 경매 시장도 안 굴러가죠. 은행도 망하죠. 은행 망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부동산 폭락론을 유포하는 이유, 이제 음모론적으로 봤을 때 극저의 정치 음모다. 부동산을 많이 사면은 사람들이 보수되니까 못 사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없어야지 사회주의로 이행할 때 편하다. 쪽수가 많아지면 편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게 좀 분배하는 노력 필요한 거죠. 보수 입장에서도.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빚이 사상 최대. 요거는 좀 호들갑이 있다. 인플레이션상 빚도 사상 최대고 급여도 사상 최대고 아파트 가격도 사상 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저희 부북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진심이 있다는 부분 좀 받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꼭지에서는 더 재미있는 내용 달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